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애나 테일러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불량 청소년 문화인 양키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국의 불량 청소년 문화도 같이 짧게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비해서 불량 청소년 문화가 좀 짧고 빈약하죠. 전 그 이유가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었던 경범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한국은요, 여자의 미니스커트 길이와 남자의 머리털 길이를 엄중하게 금지했지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요. 그런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당시 경찰들은요, 자를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의 무릎과 치마 사이의 길을 쭈그리고 앉아서 재건했었죠. 그리고 가위나 바리깡을 들고 다니면서 장발인 남자들의 머리를 마구 자르거나 바리깡으로 확 밀어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우스운 풍경 아닌가요? 지금이라면요, 경찰이 그런 짓을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다고 난리가 나고 고소를 당했을 법한 일이지요. 이 법은요, 1971년 10월에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발효함으로써 실행됩니다. 경찰이요, 가위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성의 무릎과 치마 길이를 재던 그런 장면은요, 197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2,870건에 이르렀다고 하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요, 즉심에 해부되어서 25일에 구류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류는요, 형벌의 일종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 같은 데 갇혀 있는 건데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신체를 구치소에 입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역은 하지 않아요. 정역이라 함은 어떤 일을 징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반항아들은요, 아무리 경찰이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다니고 자를 가지고 다녀도 경찰과 숨바꼭질을 하면서요, 머리를 기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죠.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에 비해서요, 일본의 불량 청소년 문화는 그 역사가 깁니다. 패션의 역사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는요, 그 불량아들 중에 과거에는 칠공주라는 영화가 있었죠. 칠공주라는 불량 소녀를 다룬 영화가 크게 히트를 치고 난 다음부터요, 이 센 언니들이 좀 자주 눈에 띄었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요, 불량 소녀들이 모여 있으면 그쪽을 쳐다보지 말라고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잘못하다간요, 이렇게 면도칼을 씹어서 휙 내뱉으면 그 잘라진 면도칼이 얼굴에 막 박히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런 센 언니나 센 오빠들이 있어 보이면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안 보인 척, 봐도 못 본 척, 들려도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빠르게 지나가는 게 수였죠. 괜히 기분 나쁘다고 묻지마 범죄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희생이 되면 나만 불행하니까요.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젊은 학생들이요, 졸업식인 듯 기모노는 아니지만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본 사람이 그저 보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불량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저 무섭거나 세 보이는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요, 2m 거리두기 하고 재빠르게 투명인간처럼 지나가는 게 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일본의 불량 청소년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 볼까 합니다. 전요, 좀 불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불량과자도 아니고 불량식품도 아니고 사람한테 불량이란 말을 쓰는 거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요, 일본에서는 불량 청소년을 전국적으로 양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명칭은요, 사실 1970년대부터 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간서지역이라 함은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쪽 지역에서는요, 불량 청소년들을 양키라고 이미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저는요, 이제 이 불량 문화의 시작인 메이지 시대부터 불리워지던 불량 청소년 혹은 반항아들의 명칭과 함께 그들의 패션과 특색, 그리고 현대의 양키라는 말이 발생과 전파, 그리고 이들이 가진 생각과 소비 문화와 패션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요,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요, 대학생들은요, 양키 고홈, 양키 고홈 이라고 외치며 데모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대학생들이 미국이 못마땅했나 봐요. 장발과 히피 문화가 판치던 시절이었죠. 이때는요, 참고로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해서 경범죄 처벌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양키라는 말이 불량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를 알고요, 매우 재미있어졌어요. 양키들은요,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젊은이들이 주위를 위협하고 강해 보이는,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줘서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튀는 패션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키라는 말이 언제부터 정착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일본에서는 불량 청소년, 소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소년, 불량소년, 찐삐라, 불량집단 등도 이에 속하는데요. 현대는 그냥 양키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일본의 양키, 불량청소년 집단, 그런 사람들의 시대별 패션과 명칭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요, 서구 문물을 개방해서 많이 받아들이던 시절이죠. 이때 양키를 한번 볼까요? 메이지 시대는요,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따라잡고 그것을 넘어서자던 슬로건이 전국을 넘쳐 흐르던 시대였습니다. 오이츠쿠 오이코세라는 슬로건으로요, 따라잡고 따라 넘어서자는 슬로건이었죠. 그래서요, 당시 그 메이지 시대의 일본 사람들은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는 그런 명칭을 서양처럼 주고요, 매일 그 저택이나 궁전이나 살롱에 모여서 드레스를 입고 연미복을 입고 서로 그 서양식 사교 댄스들을 추고 파티를 열곤 했었죠. 서양 문화를 그대로 따라 베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굉장히 서양 문화를 존중했고 그 악고가래 동경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대두된 그 서양식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반항아들이 생겨납니다. 그 방카라라고 불렀는데요. 왜 방카라라고 불렀냐면요, 서양의 그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출세가 보장돼 있었죠. 엘리트, 하이칼라. 그러면 그 하이칼라에 반해서 블루칼라가 아니고요, 방카라. 이 반은요, 야만족 할 때 만자를요, 일본식으로 읽으면 만입니다. 그리고 그 야만족의 칼라 해서 이렇게 망토 같은 거를 많이 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칼라는 야망칼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요, 이들 방칼라가 발생했던 초기에는요, 서양식 학교 교육에 반대해서 교내 폭력을 일삼던 학생들을 가리켰어요. 새로운 서양식 교육제도인 학교 교육에 반대하고요, 반대한 이 방카라와는 달리 최근의 양키들은요, 튀는 행동과 복장으로 주위에 위화감을 주지요. 또 자기와 같은 애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폭력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일삼고 있지요. 이 방카라의 반이란 그 야만족, 우리는 야만족이야, 니네 엘리트 하이칼라, 우리는 야마칼라, 이러면서 지내던 시절이 바로 이 방칼라 시절인데요.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됐으니까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이 방카라들의 유행은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요, 이 방카라들은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쯔빠리로 변신합니다. 쯔빠리는요, 1970년대의 양키를 말하죠. 쯔빠리 보세요. 머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요, 옷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입는. 쯔빠루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꽉 잡아다니다, 힘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도쿄 등 관동 지역에서 이 쯔빠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불량소녀는 스케반이라고 불렀어요. 쯔빠리는요, 신나와 각선제의 활용 사건과 말싸움에서 발전된 폭력 사건들을 자주 일으켰고요. 학교 폭주족의 유행에도 응답해서 특공복의 형태의 옷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공대 같은 옷을 입거나 혹은 이렇게 막 그 쯔빠리 힘을 준 머리 모양이나 그런 패션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쯔빠리 패션이라고 하죠. 1980년대에 데뷔한 록밴드인 요코하마 긴바에가요, 이 쯔빠리 패션을 입고 많이 그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츠바리 스타일의 컨셉이요, 일본 전역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드디어 양키들이 등장하죠. 양키라는 명칭은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 일본 전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쯔빠리가요, 도쿄를 중심으로 발생된 명칭이었다면 양키는 관서지역 오사카 쪽을 중심으로 발생된 명칭입니다. 1975년에는 이 양키라는 말이요,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83년에는요, 카몬 다츠오라는 가수가 양키 형의 노래라는 노래를요, 전국에 히트시키면서부터 일본 전국에서 양키라는 말이 불량 청소년 소녀를 일컫는 말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양키 스타일은요, 서서히 인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그 배경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전지현처럼요, 긴 생머리에 하얀 티셔츠, 청바지를 입는 스타일이 일본에서도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불량한 스타일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리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파마보단 생머리를 했고, 이때 활동하던 양키들은 이제 점점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양키 스타일은 조금 주춤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불량 청소년들을 양키라고 합니다만, 그 와중에 치마라는 명칭이 잠시 생겨납니다. 치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마는요,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 한복의 치마, 이런 스커트를 말하는 치마가 아니고요, 불량아들의 그 팀을 이루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에요, 그 팀이라는 영어하고 거기에 그냥 조어를 만든 거예요. R을 붙여서, ER을 붙여서 티머라고 하고 있죠. 저도 그렇죠. 애나 테일러도 그래요. 테일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에 그냥 R을 하나 붙여서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요. 그런데 팀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할 땐요, 찌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마가 돼버렸죠. 일본은 좀 그래요. 티머는 치마가 되고요. 브라더는 브라자가 되고요. 파더는 파자가 되죠. 그렇게 조금 약간 발음이 우리랑은 좀 틀립니다. 그렇다고 뭐 역시 우리나라는 영어 발음이 좋고 일본은 쪽발이들은 발음이 나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부터 이 치마들은요, 네이티브계와 밀리터리룩, 워크계 등 남성적인 분위기를 지닌 스트리트 패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은요, 특히 가죽 장발을 좋아했어요. 뭐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세 보이는 제임스 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롤리타 패션이나 펑크 패션 등을 양키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 일본에 있을 때요, 그 인형 옷 같은 거 입고 막 거리를 누비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봤어요. 양키 문화는요, 사회를 위한 어떤 헌신적인 문화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가치관과 이익을 우선합니다. 히피에서 펑크 스타일을 한 양키들은요,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프라이드와 허세, 대항심, 욕정과 같은 보다 1차원적인 그리고 원시적인 감정을 중요시하고 또 주관적이면서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흑인들의 갱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죠. 이에 비해서 한국의 불량아들은요, 교복을 좀 이렇게 뭐 조여서 입는다든지 하는 등에 반항하는 정도에서 그 패션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양키들과 비교해서 한국 불량 청소년 패션 어때요? 약간 막 보기에도 나불량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막 교복은 막 무슨 막 진짜 더 줄일 수 없게 줄여서 입고요. 치마는 짧아지고요. 일본의 양키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진을 같이 소개해 봤는데요. 한국 불량이요. 어떠셨나요? 어느 사회나 불량 혹은 반항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그 청소년 그룹이 양키들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들이 장래에 속하게 되는 그룹은요, 대개가 사회의 아싸들이 속하는 곳이었죠. 하다못해서요,
야쿠자 집단에서도 상위 5대 그룹 안에는 속하지 못하는 하위층의 그런 뭐 골목대장 수준의 찐삐라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한때의 일탈. 그 정도면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지요. 그런데 그 한때의 일탈이 아닌 계속된 양키 생활은 어떨지요? 오늘은 일본의 양키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요, 일본의 그 상위 그룹의 야쿠자 문화와 찐삐라 문화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불량 청소년 그룹인 양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